네, 제4편 암, 자연치유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빠를수록 좋다 또는 진단 즉시부터라도 찾으시라고 합니다. 체내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체외 환경, 즉 유해 환경, 음식, 스트레스 등 생활 환경 전체를 재정비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몸 자연 치유력을 올려줘야 하는 작업이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많이들 망설여 하는데, 그렇다고 더 지체하면 힘든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 치유력, 면역력, 회복력, 복구력 등을 출생 시부터 자연적으로 내재된 힘을 의미하기에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내 몸 세포가 모두 새 환경의 새 것으로 바뀌는 그때까지는 기본 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려 노력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이 싫어하는 내 몸 환경을 바꾸기에는 만만치 않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지만 한두 가지 좋다는 것만 먹으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간경화 암이란 난치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제 경험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간경화 말기에서 간암 초기 진단받고 제발 계속 하다가 2년 만에 폐갈비뼈 전이암까지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전이암이 발견되니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야 정신 차리고 자연치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만 후회가 아주 많았지요. 모든 상황이 악화된 후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암이 자라는데 일조한 만든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치료에만 의지했으니 재발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꼭 해야 할 경우라면 병원 치료는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치료 후에라도 자연치유로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연치유는 최소한 걷고 먹을 수 있고 간, 심장, 신장 등 장기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많은 장기 기능들이 망가지고 특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되면 아무리 좋은 자연치유 방법도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 징후가 의심될 때부터라도 병원 치료와 자연치유 자료들을 찾아 공부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고 최소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자연치유 결정하기엔 녹록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환우나 가족들을 만나면서 병원 치료도 중요하니 충분히 하시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자연치유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병원에서는 다른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연치유라고 무조건 완전 무결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다스리고 자연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하는 식이요법인데 골고루 잘 먹고 병원 치료만 충실하는 현실이 과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쪽은 현대의학은 받지 말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은 흥묘백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대의학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병원과 끈을 놓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암을 없애는 병원 치료는 몸 상태를 봐가면서 장점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든 사람의 개선을 위해 비우고 내려놓고 좋은 음식, 즉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치유나 현대의학에 대해
환자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하지만 환자가 직접 공부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에 가족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환자를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건 자연의학이건 암을 잘 다스려서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현실은 서로 자기 말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를 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나 책임도 못 지면서 다른 것은 안 된다는 사람은 과감히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방법이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방법은 찾지 마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간경화나 암이란 며칠, 몇 개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장기전이 필요하기에 꼭 심사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든 투병 생활이지만 절대로 포기나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힘으로 용기 내시고 꼭 이겨내셔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 되찾아 다른 환우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보람된 일 많이 하시면서 지내면 자신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가족들이 본인 저보다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서울 종합병원에서 죽는다고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보다 제 아내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제가 엄청 미안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훗날 들었던 얘기지만 잠을 잘 때 내 코에다 자기 귀를 갖다 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그 확인하느라고 잠을 설치는 날이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암 환자를 대하는 사회적 편견은 요즘은 좀 바꾸어졌는데 내가 20년 전만 해도 죽음, 암 이꼬르 죽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해서 건강 되찾아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양로당에 한번 가본 일 없고 차를 타도 경로석은 앉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사는 만큼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첫째고 또 지금 고생하고 있는 투병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